안녕하십니까?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의미를 찾고 굳건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심오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한 가지 행동에서부터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당신의 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우습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어릴 적 어머니께 수천 번은 들었을 법한 잔소리처럼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이 간단한 문장 속에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추는 귀한 영감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또 다른 영혼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방은 단순히 잠을 자고 생활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우주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혼돈의 영역입니다. 어지럽혀진 방은 당신 눈앞에 놓인 혼돈의 잠재력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정작 우리 앞에 놓인 작은 혼돈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보는 방은 그 공간에 대한 당신의 선입견과 게으른 습관, 그리고 무관심이 만들어낸 저해상도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예술가, 예를 들어 반 고흐가 자신의 방을 그렸을 때 우리는 그 그림 속에서 빛나는 생명력을 봅니다. 그는 우리가 평범한 방이라고 인식하는 것 너머에 있는 본질, 즉 그 안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시각 시스템은 익숙한 것에 대해 깊이 인식하기보다는 기억과 추측에 의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예상하는 것을 봅니다. 만약 당신이 보는 세상이 지루하고 무미건조하고 의미 없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내면이 투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을 정리하라는 제안은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잠재력의 영역을 직접 다루어 보라는 초대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당신이 바꿀 수 있고 또 바꾸고 싶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힘과 의지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작은 변화 말입니다. 아주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당신을 이전보다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발걸음은 조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길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룩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질서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분석심리학의 대가 칼 융은 연금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고대의 연금술사들이 현자의 돌을 만들려고 시도했을 때 그들은 단지 물질 세계를 변형시키는 데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은 동시에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심리적 작업이었습니다. 물질의 변형과 영혼의 변형이 함께 일어났던 것이죠. 당신의 방을 정리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부유하지 않고 권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방이 있습니다. 그곳은 당신이 직접 다스릴 수 있는 우주의 한 조각입니다. 당신이 두 눈을 활짝 뜨고 바라본다면 그 작은 공간 안에서 무한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방을 제대로 정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방은 잠을 자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자고 어떻게 자야 하는지,
언제 일어나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옷장에는 어떤 옷을 입을지, 그 옷을 입고 무엇을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방을 정리하는 행위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방은 당신의 목적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 방에서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방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돈보다 취향이 필요합니다.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다는 제약이 창의성을 촉발시키기도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신적인 행위이며 이를 위해서는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방을 아름답게 가꾸는 과정은 당신의 창의력을 발전시키는 훈련이 됩니다. 이렇게 당신이 손에 쥔 작은 것들로 완벽한 소우주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당신 주변의 모든 병리적인 것들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가족들은 당신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의아해하며 당신의 변화를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낮은 곳에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려 할수록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더 초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혼돈과 악을 이겨낸 것을 축하해주는 대신 당신을 다시 끌어내리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가정에서 어느 정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 당신의 방을 정리한다는 것은 당신 집안에 있는 악마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수세대에 걸쳐 내려온 집안의 문제와 직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배우고 성장할 것입니다. 당신 자신과 당신의 방을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는 겸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 자신을 바로 세우고 나면 당신의 가정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직장에서 그리고 더 넓은 사회에서 해악을 끼치는 대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이 어렵다면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할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하루 8시간 공부하겠다는 비현실적인 목표 대신 하루 5분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진지하게요. 10분으로 늘릴 수는 없을까요? 30분 동안 집중해서 공부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있을까요? 마치 버릇없고 제멋대로인 어린아이와 협상하듯 당신 자신과 대화하십시오. 이것을 해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줄게라고 약속해보세요. 자신을 폭군처럼 다그치지 말고 보상을 활용하며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일주일에 5분씩만 늘려나가도 1년이면 하루 4시간 이상 공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작고 어찌 보면 한심할 정도로 작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하루 10분 공부하기로 약속했는데 막상 해보니 잘 돼서 2시간을 해버렸다고 가정해봅시다. 그것은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계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화 피노키오 이야기에는 깊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피노키오는 쾌락의 섬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은 온갖 충동적인 즐거움을 즉시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섬은 전체주의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목소리를 빼앗고 생각 없는 당나귀로 만들어 소금 광산의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이 이야기는 충동적인 쾌락의 추구가 결국 우리를 노예 상태와 전체주의로 이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고귀한 선물인 언어, 즉 소통의 능력을 단지 충동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대안은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높은 선을 향해 자신을 정렬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거나 이데올로기의 꼭두각시가 되어 말할 때 당신은 약해지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의 진실된 언어로 말할 때 당신은 내면의 통합과 강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말만 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당신이 하는 거의 모든 말이 거짓이거나 다른 사람의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말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의 말을 갖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세상을 조종하여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가능한 한 신중하게 진실을 표현하고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인가. 당신이 원하는 결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실을 말할 때 그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결과가 펼쳐질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계속해서 절벽 아래로 발을 내딛는 것과 같은 흥미진진한 삶의 방식입니다. 직장에서 진실을 말했다가 해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끔찍한 재앙처럼 보이겠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야만 유지할 수 있는 직장이라면 어쩌면 그곳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당신을 타락시키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자신을 교육하십시오. 위대한 사상가들의 책을 읽으십시오.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솔제니친, 조지 오웰과 같은 작가들의 작품은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들의 글은 당신을 해체하고 파괴한 뒤 이전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로 재건할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정체된 유아로 늙어가는 끔찍한 대안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피노키오가 제페토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고래뱃속, 즉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신화적인 관점에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문화는 낡고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세대는 그 문화를 되살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혼돈의 용과 맞서야 합니다. 당신 내면의 괴물을 마주하고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해롭지 않은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토끼는 미덕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저 잡아먹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입니다. 당신이 괴물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괴물처럼 행동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비로소 당신은 덕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웅은 통제된 괴물이어야 합니다. 배트맨처럼 말이죠. 당신의 내면에 잠재된 공격성과 어두운 면, 즉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하십시오. 당신의 분노와 억울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세상에 외쳐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그 진실을 말하는 것에 달려있고 어쩌면 세상의 운명 또한 거기에 달려있을지 모릅니다. 삶은 본래 고통스럽고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음과 나태함, 기만으로 인해 그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곤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장 실망하는 순간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입니다. 이 모든 고통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대부분 책임감을 받아들이는 데서 발견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돌볼 책임을 질 때 당신의 양심은 평안을 얻습니다. 더 나아가 당신의 가족, 당신의 공동체를 위한 책임을 짊어질 때 당신의 삶은 깊은 의미로 채워질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조언합니다. 계획을 세우십시오. 당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스스로를 단련하십시오. 당신이 세상에 기여할 중요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며
당신의 기여 없이는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될 수 없다는 가능성을 믿으십시오. 책임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지탱해줄 힘의 원천입니다. 헌신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맺는 깊은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키워내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방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은 당신이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전장입니다. 당신의 작은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깃든 혼돈을 마주하고 겸손한 걸음으로 당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방에서 혼돈과 맞설 용기를 찾고 그를 통해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세상에도 질서와 빛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당신과 함께